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7회 전산회계 2급 실무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상사이고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 24년 12월 31일 결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바로 들어가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자, 우리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조금 내려서 볼게요.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서부터 개업 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그다음 마지막 세무서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맞춰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현 상사고 처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래서 등록번호 똑같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름 김세무. 자,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 볼까요? 개업연월일 17년 2월 1일. 여기 보시면 개업연월일 17년 2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 파주시 금빛로 15. 근데 파주시 금빛로 15. 여기까지도 모두 맞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업태 나와 있는데 도소매업. 그러면 여기 있는 업태가 틀렸죠. 도소매. 또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종목도 신발. 그래서 신발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파주세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는 관할세무서가 고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F2 눌러서 파주. 그래서 파주세무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항상 세 군데가 틀려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고쳤다라고 하시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하나씩 맞추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띄워서 보시면, 자, 이렇게 조금 옮겨놓고 현금서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1,000만 원, 300만 원, 보통 예금이 틀렸다, 그쵸? 보통 예금 2,300만 원. 그래서 보통 예금 2,3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외상 매출금, 그다음 대손 충당금, 바드러움,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52만 원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드러움에 항상 대손 충당금은 그냥 요 밑에다 쓰시면 돼요. 다음 번호 111번이에요. 대손 충당금 52만 원. 선생님, 이거 여기 위로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조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위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상품, 그 다음에 대여금,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비품,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여기까지 모두 맞게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 요게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맞춰보시면 돼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단기 차입금, 그래서 4,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쓰고 났더니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아서 여기까지 쓰고 나신 다음에 반드시 여기 있는 대차 차익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차 차익이 없죠? 그러면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을 다음에 적요 내용을 등록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조금 올려놓고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옆에 보시면 목록에 판매비와 관리비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찾으시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대체적요 5번에 거래처 현물 접대. 그러면 대체적요, 여기에 대체적요 밑에다가 5번 거래처
현물 접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5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처 현물 접대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제 줄 바꿨다가 다시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얘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계정 과목별 잔액이 나와 있으니까 거래처별로 순서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처음에 외상 매출금 클릭해 보시면 베베 인터내셔널 950만 원, 코코무역 1,5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1,530만 원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호호상사는 없으니까 F2 눌러서 호호상사 해주시고 7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화면 아래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차익이 없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이제 맞게 처리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입금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모닝 상사 220, 미라클 상사 300, 그리고 나비 장식이 없으니까 F2 나비 장식 눌러주시고 1,280만 원입니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마무리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 열어두시고 자, 일반 전표 첫 번째 7월 23일이에요. 7월 23일 대표자 개인의 거주용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회사가 돈을 지급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표자 거주용이라 그랬어요. 맞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대표자 거주용. 이거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2급에서만 쓸 거예요.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는 얘를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인출금. 이제 회계 1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인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일단 보증금 5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으니까 대변에 우리 현금 500만 원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인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6일이고요. 상품 판매를 하고 거래 명세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였다.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날짜 정확하게 8월 16일 날 08월 16일 날 그러면 우리는 상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총 금액은 600만 원어치가 되겠죠. 맞나요? 네, 600만 원어치 공급을 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무조건 대변에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 매까지 쓰셔야 상품 매출이 나와요. 그렇죠? 상품 매출은 600만 원 그리고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현금 200만 원 해주시고 차변에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주시는데 상대방 거래처가 누구예요? 백호 상사. 그래서 백호 거래처를 꼭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표기를 꼭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8월 27일입니다. 영업부에서 운반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매입 시의 운임이다, 운반비다. 그러면 상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운반비라고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8월 27일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3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차변에 그냥 운반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몇 번대만 써요? 800번대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나오면 우리 무조건 몇 번대 사용한다? 800번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8일 회사로부터 30만 원을 가지급 받아 출장을 갔던 영업부 직원 이미도가 출장에서 돌아왔대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30만 원을 가지급이라고 먼저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출장비 명세서로 보고받고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가지급금의 거래처. 그럼 거래처가 누구예요? 이미도. 이 사람 이름이 거래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장비 원래 30만 원 지급했는데 실제 가서 쓰고 온 건 총 얼마예요? 42만 원만큼. 42만 원만큼 쓰고 왔기 때문에 추가로 12만 원은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지급금 출장비 지급했던 거니까 오늘 날짜는 9월 18일이고 9월 18일 날 우리는 원래 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늘 9월 18일인가 09월 18일 날로 들어가 보시면 가지급금이 이렇게 차변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얘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가지급금이 이제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대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이미도 3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요. 차변에 가서 실제 여비로 쓰고 돌아온 건 42만 원이기 때문에 여비 교통비로 우리는 42만 원. 그리고 이제 우리 나머지 12만 원만큼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해야겠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가지급금 그래서 항상 먼저 시산표 가서 조회해 보시고 반대쪽으로 무조건 사라지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6일 날이고요. 한세 상사에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된 500만 1,000원. 그럼 500만 1,000원이라는 곳에 우리는 송금 수수료 얼마다?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10월 16일. 10월 16일 대변에 보통 예금이 500만 1,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차변에 가서 1,000원은 송금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 800번대.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 1,000원.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죠. 외상 매입금 한세 상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지급할 때 수수료가 같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1월 11일 시원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외상 매출금 20만 원 전액을 대손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32만 원이 있다. 대손 처리할 때 무조건 1순위 대손 충당금으로 메꾸고 2순위 대손 상각비. 근데 지금은 충당금이 여유가 있죠. 충당금이 32만 원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 전표에 11월 11일 우리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어요. 시원상사에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 없어졌고 차변에 우리는 이걸 대비하기 위하여 대손 충당금을 모아놓은 거니까 109 대손 충당금 2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7번. 12월 5일 하나은행의 장기차 입금 원금 상환 및 이자와 관련된 보통예금 출금액 100만 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이 출금됐대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원금이 얼마요? 원금이 80만 원. 원금이 80만 원. 그리고 이자가 2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보통예금 우리 1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은행의 장기차입금.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거래처. 그래서 하나은행의 장기차입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표에 가서 12월 05일 날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100만 원이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하나은행의 장기차입금은 8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이자 비용이 2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월 23일 거래고요.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했대요. 그렇죠? 그럼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냉장고를 뭐라고 하면 돼요? 비품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냉장고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국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신용카드는 무조건 외상이에요. 무조건 뭐라고요? 외상. 그런데 비품이니까 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 여기에서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급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 미지급금, 신용카드는 무조건 외상이다. 그런데 뭐 상품을 샀다. 그럼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면 되지만 상품이 아니면 우리 그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카드라고 하는 거래처도 반드시 걸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23일 날 우리는 차변에 비품이 얼마짜리예요? 300만 원짜리네요. 그렇죠? 300만 원 들어올 거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인데 국민카드 이렇게 걸어 주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중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검토해서 수정, 삭제, 추가 입력 해서 정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월 20일 날 거래에 상품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외상 매출금의 회수로 회계 처리한 것이다. 계약금을 받은 건데 우리 계약금을 외상 매출금 회수로 처리를 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 회수로.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8월 20일 날 일반 전표에 08월 20일로 가볼게요. 8월 20일에 가보면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계약금 받았으니까 뭘로 바꾸면 돼요?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계약금 받았을 때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1월 5일 부산으로부터 받은 대출 2천만 원의 상환기일은 26년 12월 5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 05일 날로 가볼게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화면 위쪽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회계 기간이 24년이에요. 그럼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에 갚을 거면, 내년에 갚을 거면 단기지만 내년 이후에 갚을 거니까 얘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장기 차입금. 그래서 장기 차입금 부산은행으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결산 정리 사항은 우리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꾸어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영업부서 서류 정리를 위한 단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다. 매월 급여는 150만 원이며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급여 관련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미지급 비용 계정을 사용할 것. 이 얘기는 12월에 자 지금 오늘은 우리 결산이죠. 결산은 몇 월 며칠?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럼 계약 기간 12월서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났으니까 12월 31일이 됐으니까 한 달치의 월급을 주셔야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급여 매월 급여는 150만 원입니다. 라 그랬는데 이 매월 급여를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늘 현재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차변에 급여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급여 150만 원이고 12월 31일 오늘 현재 얘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현재 미지급된 상태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가지급금 잔액 50만 원. 가지급금 잔액 50만 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가보시라고요?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로 가보시면 가지급금 잔액이 무슨 변에 있더라? 차변에 있더라. 차변에 있으니까 가지급금 잔액은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대변에 가지급금 금액은 50만 원. 이 50만 원이 대구 상사의 외상 매입금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구 상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원래 가지급금은 거래처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가 따로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셔도 정답으로는 처리될 것 같습니다. 혹은 더 궁금하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 날 가지급금을 가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시 가지급 50만 원짜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12월 1일 거. 그런데 얘는 거래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여기 가보시면 따당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에서 더블클릭 따당 해주시면 이 가지급금의 내역이 나오니까 거래처를 여기서 확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거래처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같이 쓰셔도 정답이다라고 될 거예요. 대구상사라고 쓰셔도. 자, 그 다음 문제 3번.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미수이자가 발생했대요. 미수이자가 발생했으니까 미수이자는 우리 무조건 차변에 미수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미수수익 327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327만 원. 이자 아직 못 받은 거니까 우리 미수 미지급은 절대 변이 바뀌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미수 수익 무조건 차변에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지워보고 감가상각비 계산을 할 건데 정액법이라 그랬어요. 그쵸? 잔존 가치는 50만 원. 그러면 우리는 취득원가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 5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1년분 상가액 45만 원이 나오겠죠. 이 45만 원은 누구 거? 비품 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45만 원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감가상각비 실수하지 않게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 엔터 치시면 이렇게 경비 선택 나오면 그냥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우리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비품 찾아가신 다음에 비품에서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 다시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12월 31일 날짜로 조회를 누르시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동으로 분계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를 하셔도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계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결산 자료에 가셔서 숫자 넣어주시고 45만 원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알아서 전표 처리가 다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을 메뉴에 입력하시오. 상반기 동안 지출된 이자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 1월부터 6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디 간다? 일개표, 월개표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개표, 월개표의 자 날짜는 1월부터 6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01월에서 06월까지.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이자 비용을 찾아가실게요. 이자 비용. 그럼 여기 제일 밑에 이자 비용 있나요? 그래서 이자 비용의 토탈 금액은 165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셔서 우리 총계정 원장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이자 비용 치시게 되면 이자 비용 1월에서 6월까지 165만 원입니다. 이렇게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셔도 돼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서 그럼 계정별 원장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01월에서 06월까지 이자 비용 그러면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최종 누계액 이렇게 해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우리 1월계표에 가셔서 1월계표에 1월서부터 6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오면 무조건 1월계표에 가셔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5만 원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 성지상사. 이렇게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6월 말 현재 그럼 6월부터 6월까지 선급금이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 선급금. 그래서 131번. 그다음에 거래처는 성지를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엔터 치셔도 그냥 성지상사가 나와요. 다른 회사들도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지걸 이렇게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여기를 네, 선생님 정확하게요. 네, 그럼 여기 성지 쓰시고 또 FE 성지 쓰시면 성지부터 성지까지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한번 볼게요. 외상 매출금 그러면 다시 아예 빠져나갔다가 우리가 다시 거래처 원장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6월부터 6월까지 계정과 외상 매출금 그냥 엔터 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맞는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급금이기 때문에 선급금이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성지상사를 쉽게 찾아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금액은 정답은 260만 원이 되겠고요. 전기말과 비교하여 유동자산의 증가액은 전기말과 비교할 수 있는 거 무조건 재무상태표 가셔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수익 비용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그래서 지금은 유동자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 6월 말 현재 그러면 유동자산 이거는 전기 여기 있는 건 단기. 그러면 단기의 유동자산 계산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우리 계산기 꺼내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4억 7,125만 1,000원에서 마이너스 1억 6,916만 원 해주시면 3억 209만 1,000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3억 209만 1,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조회 문제까지를 한번 다 풀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요.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